안녕하세요. 유강사입니다. 오라클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거나 또는 보다 명확하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기 위해서 형변환 함수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번 시간은 그 형변환 함수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자, 우선 투차부터 보죠. 데이터 타입을 구분할 때 문자, 숫자, 날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이미 문자인 타입을 문자로 또 바꿀 필요는 없겠죠? 결국에 투차라는 함수는 날짜나 숫자를 문자로 변환하고자 할 때 씁니다. 지금은 날짜 타입의 값을 문자로 바꾸는 작업, 그걸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모든 함수는 항상 모든 작업에 어떤 문장이든지 무조건 쓰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지금은 날짜의 값,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나 또는 날짜를 리턴하는 지금 뭐 예문처럼 sysdate와 같은 함수의 결과를 날짜 값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자형으로 바꿔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사용 예제를 좀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문을 좀 보시죠. sysdate를 그냥 꺼내오면은 2022년 9월 20 날짜값 검색이 됐어요. 근데 저 날짜가 검색이 되는 건 NLS date format이라는 환경 변수,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날짜를 검색할 때 어떤 포맷으로 볼 것인지. 항상 이러한 값, 나는 이 형태로만 봐야 되는 건 아니다. 다른 날짜의 포맷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alter session 명령을 통해서 NLS date 포맷을 또 바꿔야 된다? 귀찮을 수 있죠. 문장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투차는 우선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투차 이용해서 sysdate라는 함수의 결과의 값을 months dd yyy로 바꿔서 보여달라고 하면은 NLS date 포맷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날짜값 바뀌어서 표현되는 거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date 타입을 문자 타입인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 모델을 두 번째 인수로 지정해 주시면은 그 포맷에 맞는 날짜 값을 만들어 줍니다. 리턴되는 것은 문자 타입이기는 해요. 근데 형식 모델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날짜 표현 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항상 모든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연도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월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일자만 또는 시간만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두 번째 인수로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 모델을 지정해 주시면은 연도만, 월만, 일자만, 시간 부분만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NLS date 포맷을 따로 바꾸지 않아도 문장 안에서 투차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러한 형식, 모델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형식 모델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예문은 투차 역시 똑같이 사용하면서 sysdate의 값에 year 또는 month 또는 day 이런 값들을 꺼내오게 할 거예요. 단 year는 하나는 대문자로 썼고요. 하나는 대소문자를 좀 섞어 썼네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할 거고 month라고 한다면은 풀네임으로 월의 풀네임을 이제 꺼내보고자 할 때 month를 쓰게 되는데 mon이라고 쓴다면 약어 표현이 돼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죠. 우리는 1월, 2월, 3월을 약어로 표현하는 또 다른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있죠. January, February 뭐 쭉쭉쭉 나갈 때 약어 표현을 할 때 이제 어디까지 쓰느냐. 결국에 랭귀지에 대한 세팅도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행된 결과 꺼내 보시면은 이어는 무조건 영문으로 나와요. 근데 둘의 차이 확인되시나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이어는 2022라고 해서 대문자 표시가 되어 있고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써놓은 부분은 거기에 맞게 대소문자가 구분이 좀 되죠. month 그리고 mon 한국어 설정에서는 똑같이 9월이에요. 뭐 우리는 약어로 표현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영어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좀 달라질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 예제는 다시 나올 거고요. day는 요일에 대한 값을 보여줘요. 대신 day는 플레임을 보여주고요. dy는 약어 표현을 합니다. d는 요일의 순서예요. 일요일이 1이고요. 월요일이 2예요.
그렇게 1, 2, 3, 4, 5, 6, 7 순서가 몇 번째인지 순서 값을 보여주는데 오늘 날짜는 화요일을 가지고 있는 날짜거든요. 9월 20일이. 그 화요일에 풀네임을 가져오는 것은 day라고 썼을 때 dy라고 쓰면은 화만 나와 있죠. 그리고 화요일은 순서상 세 번째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하실 부분은 어쨌든 투차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행된 모든 결과값은 문자 타입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걸 이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랭귀지 세팅을 좀 바꿀게요. 아메리칸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날짜를 표현할 때 언어에 대한 설정은 이제 영어로 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바꿔놓고 똑같은 문장을 다시 한번 실행할 겁니다. 실행된 결과 보시면은 month 썼던 부분은 September라고 플레임으로 나왔죠? 그리고 mon을 썼던 부분은 약어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화요일도 화요일이라고 안 나왔네요. Tuesday라고 나왔죠? 그리고 약어 표현도 또 그 약어 표현에 맞게 실행된 결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확인하셨나요? 요 설정 값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더라. 언어에 대한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시 더 보여드렸던 부분이었고 얘를 다시 코리안이라고 바꿔준다면 이제 언어는 한국어로 표시가 바뀌겠죠? 여러분 설정에 맞는 값 세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Q라는 것도 있어요. 분기값을 리턴을 해줘요. W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일에 주차를 뽑아주는 부분이에요. 달력을 꺼냈을 때 이번 주가 몇 번째 주에 해당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자 한다면은 W라는 녀석을 확인하시면 되고 해당 날짜가 몇 사분기에 해당이 되는지 분기값 요걸 리턴하고자 한다면은 Q라는 녀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형식 모델을 지정하신다면은 그에 맞는 설정 값들을 가져올 수 있다. 체크는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는 제가 랭귀지 세팅을 좀 바꿔서 뭐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또 명령어를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해요. 차 안에는 세 번째 인수를 하나 더 지정할 수 있습니다. NLS, 데이트, 랭귀지에 대한 부분을 아메리칸이라고 설정을 바꿔주면은 문장 안에서 언어에 대한 부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투차라는 녀석을 날짜가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나 함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 모델로 변경할 때 우리는 투차를 쓸 수 있구나 체크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버 타입을 문자로 바꾸는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투차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번에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걸 문자로 바꾸는 작업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셀러리라는 컬럼이 있어요. 그냥 검색하면은 4,400, 13,000, 6,000 이렇게 나오네요. 요 값을 우리가 이제 검색을 진행할 때 지금처럼 자릿수가 길지 않으면 4,400, 13,000 읽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긴 숫자라고 한다면요. 0의 개수가 많다면, 자릿수가 길다면 아무래도 천 단위 또는 소수점, 구분자가 찍혀 있는 게 필요하다면 통화기호도 앞에 좀 붙어 있는 게 뭔가 이제 표시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투차, 함수를 숫자 값에 적용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투차를 셀러리 컬럼에다가만 감싸주면은 문자 타입으로 변환된 급여 정보가 검색이 돼요. 그리고 검색된 결과에서 뭐 따로 이제 특별한 표시는 없죠. 대신 체크할 부분이 있다면은 검색된 결과가 좌측에 붙어 있는 거는 보이시나요?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컬럼을 그냥 검색하면은 검색 결과는 우측에 서 있는데 문자 타입으로 관리가 될 때는 셀 안에서 좌측에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용하시는 툴에 따라서 약간씩 뭐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SQL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왼쪽에 표시가 된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 거였고 어쨌든 투차를 그냥 감쌌을 때는 문자 타입으로 형변환 작업만 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목적은 아니었고 저는 통화기호 그리고 천 단위, 소수점, 구분자를 좀 찍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부분을 구분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투차라고 했는데 형식 모델을 지정하는 거라고 했었죠? 이때 자릿수는 여러분이 지정해 주셔야 돼요. 9나 0을 통해서. 9는 0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선행재료예요. 선행재료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0을 쓸 수도 있고 9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우선 0을 이용해서 자릿수를 쭉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여기요. 네, 0이라고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세요? 해당 자리가 비어 있어도 0이라는 문자를 꼭 찍어서 자릿수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작업. 그리고 천 단위, 소수점, 우리가 썼던 구분자로 표시가 되는 거죠. 앞에 알파벳 L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통화기호예요. 현재 로컬, 커런스, 심볼 마크가 원화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 표시가 쫙 붙어 있습니다. 나는 선행제로는 필요 없어. 앞에 들어가는 0은 뺄 거야. 그러면 9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온 것처럼 4400에 대한 결과값 앞에 0 없이 검색 결과가 나왔죠. 역시 통화기호는 원화 표시가 붙어서요. 근데 달러 사인은 무조건 달러 사인을 붙여줘요. 얘만은 별도로 관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이고자 한다면은 특수 문자 중에서 달러 사인을 찾아서 써주시면 되고요. 역시 자릿수 또는 소수점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나 또는 점을 찍어주신다면은 그 자리에 맞게 각각의 자리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시켜 줄 수가 있어집니다. 검색된 결과는 어쨌든 문자 타입으로 변환돼서 나온다는 거고 저 특수기호라든지 뭐 이런 값들을 표현하는 게 결국 문자 타입으로 형변화를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되겠네요. 숫자 그냥 써도 돼. 그러면 셀러리 컬럼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화면에 표시할 때 또는 뭔가의 목적에 의해서 문자 타입으로 바꿔야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투차를 쓸 수 있다. 여기까지 투차와 관련된 함수의 사용 방법 소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toDate라는 함수입니다. 문자를 날짜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예문을 가지고 잠깐 보여드릴 건데 제가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2022년 9월 14일 표현 썼어요. 그리고 2022년 9월 14일을 toDate로도 하나 감싸놨습니다. 실행된 결과는 똑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하나는 날짜 타입이고요. 하나는 문자 타입이에요. 이 뭔 소리야? 실행된 결과는 똑같은데. 그쵸?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을 수 있어도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코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보여주는 형식 모델을 위에 시분초도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좀 바꿨습니다. NLS 데이트 포맷을 YYYY MMDD HH24 MISS 바꿔놓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확인되세요? 기본적으로 작은 따옴표가 묶여있는 리터럴 값은 문자예요. 그냥 문자. 문자 2022-9-14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요게 날짜 포맷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암시적인 형변환에 의해서 문장이 실행이 될 수 있었던 것뿐 실질적으로는 문자 타입으로 관리가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바꾸고자 toDate라는 함수를 쓴 거예요. 나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date로 바꾸겠다. 써져 있는 2022-0914는 YYYY MMDD 형식의 날짜 포맷으로 작성한 거니까 그에 맞게 날짜 포맷으로 형변환 작업을 진행해라. 그렇게 toDate를 통해서 날짜 값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현재 날짜를 보여주는 형식 모델이 시분초도 보여주도록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 실행된 결과가 나올 때는 시분초도 함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날짜 값 이외에 시간을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자정의 시간으로 나온 거예요. toDate라는 녀석은 명시적으로 날짜 값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작은 따옴표로만 묶어서 날짜처럼 생긴 값을 하나 만들었다면 이건 기본적으로는 문자예요. 그 문자 값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
또는 잘못된 뭔가의 형변환 시도에 의해서 에러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명시적으로 날짜임을 보다 명확하게 지정하고자 한다면 toDate라는 함수는 꼭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세션의 날짜의 포맷 형식을 처음 상태로 바꿨습니다. YYYY MMDD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앞에서 날짜 함수에 대한 소개를 했었는데 만약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동영상 다른 거 하나 더 올라가 있습니다. 날짜 함수와 관련된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날짜 값에서도 트렁크 같은 함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었죠. mm을 기준으로 절삭을 해라. 즉 실행이 되면은 2022년 9월 1일에 날짜 값이 나와야 돼요. 날짜에서도 트렁크를 쓸 수 있으니까 절삭을 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 월의 첫 번째 날짜를 만들어라. 가능은 한데 실행해보면 에러 나고 실행이 안 돼요. 에러 난 메시지를 보면은 수치가 부적합하다고 에러가 났어요. 아니 날짜 형식에 맞게 썼는데 왜 에러가 나는 거야? sysdate나 currentdate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해보면은 실행 분명히 되는데요. 뭐가 문제일까? 그쵸? 문자라서 그래요. 작은 따옴표로 묶여있는 값, 문자라고 했죠.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암시적으로 형변환이 진행이 되면서 문장을 실행해 줬던 거거든요. 트렁크는 숫자에서도 절삭을 진행할 때 쓰는 함수예요. 즉, 숫자, 타입으로 형변환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트렁크라는 함수는 날짜 값에서도 쓸 수 있고 숫자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의 선택은 오라클 서버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 선택이 지금은 숫자로 형변환을 시도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부적합한 값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실행이 안 되는 에러가 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날짜의 포맷 형식과 일치하도록 날짜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 지금처럼 오해 또는 잘못된 암시적인 형변환이 동작이 된다면은 에러를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날짜에 대한 값을 직접 만들어 쓰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필히 toDate라는 형변환 함수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toDate를 이용해서 그 값이 어떠한 포맷의 날짜로 쓰여져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아 여기 날짜 값 들어왔구나. 그럼 날짜를 기준으로 그 월의 첫 번째 날짜를 리턴해야지. 실행된 결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나요? toDate는 문자를 날짜로 바꿀 때 사용을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값 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형식 모델을 지정하시면 돼요. 이 형식 모델에 맞게 쓰여진 날짜, 그걸로 변경해라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체크 꼭 해두시고 명시적으로 날짜값 만들었을 때는 가급적 toDate를 이용해서 쓰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22년에 2월 달은 28일이 말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2월 29일을 toDate를 통해서 형변환을 진행해라? 안 돼요. 부족한 날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됩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변경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처럼 잘못된 날짜값, 유효하지 않은 날짜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에러를 리턴하는 게 맞아요. 근데요, DB 버전 12.2부터 뉴피처예요. 이 toDate라는 함수에 추가적인 옵션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똑같이 2022년 2월 29일 이 녀석은 YYYYMMDD 형식 그 형식으로 맞게 날짜 타입, 형변환 작업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컨버전을 진행하는 도중 에러가 발생이 된다면은 2022년 1월 1일에 날짜 값을 리턴하라는 얘기예요. 요게 뉴피처로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클렌징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형변환 작업을 막 진행하면서 유효하지 않은 날짜 값들 체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예전에는 이렇게 잘못된 날짜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 이제 에러가 나고 그 에러 나는 위치 누군지도 모르고 관련된 부분을 찾기도 조금은 까다로웠다고 한다면 12.2 버전부터는 유효하지 않은 날짜
형태의 값을 내가 지정하는 다른 대체값, 마치 MVL 함수를 쓰는 것처럼, MVL은 아니지만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러한 다른 기본값을 따로 지정을 해둠으로써 컨버전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되는 에러가 있으면은 그 값은 이렇게 지정된 디폴트 값으로 리턴을 시키게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시겠지만은 중간중간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은 관련 부분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toNumber입니다. 문자를 숫자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참고로 날짜 값은 숫자로 못 바꿉니다. 오늘 날짜를 숫자로 바꿔 이런 거 안 돼요.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 있는데 모든 문자를 그럼 숫자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알파벳 A를 숫자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결국에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toNumber를 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러한 작업이 있다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예문이죠. 사람이라면 이게 어떠한 값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앞에는 통화기호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콤마는 천단위, 구분자를 위해서 쓰인 부분이잖아요. 1500, 2500 더해서 4000 결과를 만들면 될 텐데 문제는 작은 따옴표로 묶여있는 저 값, 문자예요. 그러다 보니 한술연산 불가능합니다. 불어나고 실행이 안 돼요. 이거 통화기호고 이거는 천단위 구분자야.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toNumber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toNumber를 이용해서 똑같은 1500이라는 달러를 통화기호와 천단위 구분자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릿수를 그 개수만큼 9999 뭐 써주신다면은 숫자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얘는 1500이라는 숫자로 여기는 2500이라는 숫자로 풀 이제 더할 수 있는 거죠. 더하고 나면 4000이라는 숫자값 만들 수 있겠네요. 실제 뭐 많이 쓰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toNumber를 통해서 우리는 숫자 형태의 값 만들 수 있다. 요 얘기고 여기서도 12.2 버전부터는 아까 봤던 디폴트 옵션을 이용해서 컨버전을 진행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이 되면은 기본값은 누구로 바꿔라. 이런 거 여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to 언더바로 시작이 되는 함수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to timestamp라는 것도 있고 to timestamp tzet이라는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한다면 그 데이터 타입으로 형변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명히 함수들이 더 있거든요. 대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함수의 사용 방법을 소개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여러분 업무에서 활용해야 되는 것들 중간중간 찾아서 오라클의 문서 자료를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변환 함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여기까지 유강사였습니다.